사람이 변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이고 착오입니다. 외부 세계만 바꿔놓는다고 사람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새 스승이나 새로운 영성을 얻는다고 해서 그 일이 사람을 바꿔놓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실제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데도 사람들은 외부 세계를 재배치하느라 힘을 쏟고 있습니다. 더러는 성공하고 잠시 휴식을 얻지만 그런 휴식 동안에도 긴장하곤 합니다. 행복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주 변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되돌아봅니다. 과거에 매여 현재와 미래를 제대로 볼 수 없죠. 선율을 즐기고 싶습니까? 교향곡을 즐기고 싶다면 곡의 몇 대목이나 한두 음절에 매이지 마십시오. 음들을 흘려보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교향곡을 온전히 즐기게 됩니다. 특정한 대목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그 대목만 계속 연주하도록 시킨다면 그 연주는 절대 교향곡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터칭 소울입니다. 이 형편없는 직장을 그만두면, 이 이기적인 연인과 헤어지면, 좀 더 활기찬 도시로 이사하면, 돈을 좀 더 벌고 나면, 살을 좀 더 빼고 나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내 상황이 좀 더 당당해지면, 그러면 현재의 불행이 사라질 거야. 비로소 여유를 찾고 인생을 즐길 수 있을 거야. 보이는가? 지금 당신은 현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나에게 즐거움은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둔 것이다. 이 말들이 어떻게 들리셨을까요? 헉,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았지? 하고 전곡을 찔린 느낌이 드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꽤 자주 했던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동안에는 정말이지 하루하루가 지겹고 지치기만 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하루, 나아질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일상. 그런데 그런 자신을 이겨낸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자기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셨을 겁니다. 아, 내가 왜 지금까지 그렇게 좋지 않은 생각에 내 귀한 시간을 낭비했었지? 라는 생각도 하셨을 겁니다. 유튜버, 지금 저는 2년째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전에는 유튜브 자체도 잘 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버가 되겠다고 뭔가를 준비하거나 계획을 짜놨던 것도 아닙니다. 마이크도 물론 없었고요. 처음엔 그저 호기심에 과연 내 영상도 보는 사람이 있을까? 라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건지 그 방법도 궁금했죠. 특별한 계획도 없이 그냥 메인 로고를 만들어 놓고 채널을 열었습니다. 핸드폰으로 녹음해서 5분짜리 확언을 짧게 올렸었습니다. 참 신기하게 제 영상을 보고 구독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3개 더 올렸었는데 조금 더 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을 고백하자면 어렸을 때부터 제 목소리를 그닥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얇지도 않고 두껍지도 않은, 뭔가 듣기 별로 좋지 않은 약간 어중간한 목소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과 통할 때 나오는 조금 더 괜찮은, 조금 더 이쁘다고 생각하는 그런 목소리로 녹음을 해서 올렸었습니다. 그걸 듣고 그래도 구독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엄청 신기했죠. 근데 너무 인위적인 목소리 같기도 해서 또 그게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 목소리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AI 목소리로 몇 개를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일을 하느라 이 채널을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1-2달 후에 들어가 보니 구독자가 420명 정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와, 400명이 넘게 들어왔다고? 들어와준 분들이 너무 고맙기도 해서 이 채널을 좀 더 살려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해봐야겠다는 생각에 채널명도 다른 걸로 바꾸고 엄청 열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녹음을 하고 열심히 편집해서 올렸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하루에 몇 명씩 빠져나가더니 어느 날은 20명이 넘게 구독 취소를 하더라고요. 결국 300명대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뭐지? 왜 이전보다 더 열심히 하는데 나가시는 거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린 영상을 다시 들어보는데 와, 진짜 어디 숨고 싶더라고요. 누굴 흉내내려고 엄청 애쓰는 것 같고 저 같지가 않더라고요. 이전보다 훨씬 더 인위적인 느낌이랄까? 그래서 다시 고민 끝에 원래 채널명이었던 터칭소울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냥 뭔가 막 도전적으로 열심히 하기보다는 내가 느끼기에도 편안한 느낌이 들게 그냥 나대로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죠. 목이 잠겼으면 잠긴 대로, 목소리를 좀 바꾸고 싶으면 바꾸고 싶은 대로 그냥 저대로 녹음해서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안 가서 구독자 1000명이 되더라고요. 가끔 한 달씩도 쉬기도 하고 어쩔 땐 자주 올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목소리도 발음도 편집한 것도 안 좋을 때가 꽤 많은데 그래도 마음으로 들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 채널을 완전 초반부터 보신 분들이 아직 여기에 남아 계시다면 얘 그동안 많이 컸네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싶은 걸 한다는 건 굉장히 즐거운 일입니다. 뭔가에 계속 도전하면서 사는 것이야말로 삶에 생기가 돌게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닥 좋아하지 않았던 제 목소리를 듣기 편해서 좋다고 가끔 말씀해 주시는 구독자님이 계십니다. 그분들 덕분에 이제는 저도 제 목소리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녹음도 이전보다 자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녹음하는 것도 이전보다 훨씬 더 즐겁습니다. 이게 바로 선순환인 것 같습니다. 왜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무언가를 하고자 한다면 더 빠르게, 더 많이 실패해봐야 그래야 생각보다 더 빨리 자리를 잡는다는 것을 저도 몸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뿐만 아니라 이전에 회사를 다녔을 때도 그랬고 혼자 작은 사업을 벌였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어나서 성공만 하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 중에서 실패를 단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도 없을 겁니다. 좀 더 빠르게 성공하고 싶으신가요? 그럼 빠르게 실패하고 더 많이 실패하는 게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더 빠르게 실패하기. 이 책에서 말하는 중요 메시지를 일부 담아 보았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20년간의 실험에서 드러난 명백한 지혜가 있다. 행복하고 성공적인 사람들은 계획하는 시간을 줄이고 행동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점이었다. 그들은 세상에 나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거기서 생긴 실수를 통해서 예상치 못한 경험과 기회로 이익을 쟁취했다. 그들은 계획하는 데 적은 시간을 쓰고 행동하는 데 많은 시간을 썼다. 사람들은 의아해할 것이다. 아니 그럼 실패를 하란 말입니까? 그것도 빨리? 도무지 이해할 수 없군요. 라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이것은 당신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성공에 대한 이야기다. 비즈니스든 직업을 바꾸는 일이든 결혼이나 글을 쓰는 일이든 무엇이든 상관없다.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참고 인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반드시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연구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일을 시작하지 못하거나 찾지 못하고 망설이는 사람들을 도울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것은 스탠퍼드 대학교 평생교육과정에서 인생성장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연구진은 이들에게 공통적인 생각과 행동 패턴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첫째, 그들은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기 전 정보를 수집하고 거창한 계획과 전략을 세웠다. 둘째, 그들은 큰 성공만 추구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계획을 수립하고 전략을 고민하는 동안 수만 가지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고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발견했다. 목표를 세운 일이 너무 벅차서 오히려 겁을 먹고 이루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확인해 버린 것이다. 셋째, 그들은 바쁘다거나 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로 그 일을 시작할 수 없다고 합리화했다. 몇 가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시작을 미룬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막상 도전해볼 기회가 왔을 때조차 아직은 때가 아니라며 오해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성공이란 세심하게 잘 짜인 계획이 아니라 연관없어 보이는 작은 행동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성공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획하는 데 시간을 보내기보다 행동하는 데 주력했다는 점이다. 그들은 과감한 시도 속에서 많은 실수를 저질렀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상치 못한 실패와 기회를 찾아냈다. 사람들은 불행이 찾아오면 현재의 불만족스러운 대상이나 상황에 사고를 고정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힘이 돼주는 친구를 찾으면, 나쁜 버릇을 고치면, 아이를 갖게 되면, 나에 대한 확신이 서면, 삶의 목적을 찾으면, 그러면 현재의 불행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의 문제에서 벗어날 때까지 삶을 즐길 수 없다는 생각 패턴을 아직은 때가 아닌 인생관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런 견해는 큰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기 전에 감정적 장애와 부정적인 생각을 극복해야 한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우연히 얻을 수 있는 이득까지 막아버린다. 삶의 부족한 부분만 볼 때 무엇이든 차일피일 미루고 나쁜 습관과 쓸데없는 걱정을 반복하게 된다. 기회가 온다고 해도 보지 못하고 삶을 변화로 이끌 작은 행동도 하지 못한다. 동시에 행동의 변화를 값비싼 비용이 드는 불편한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즐거움을 만끽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아직 아무것도 시작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우리 연구진은 삶의 변화를 돕는 것이 그들이 떠안은 문제 해결을 돕는 게 아님을 깨달았다. 오히려 지금 즉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하도록 인식시키는 일이 중요했다.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즐길 만한 일은 찾아낼 수 있다. 영감을 주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호기심을 느끼던 일을 바로 해볼 수도 있다. 낯선 곳으로 여행을 떠날 수도 있고 세계 곳곳에서 경이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도 있다. 현재의 삶에 갇힌 기분이 얼마나 크든 상관없다. 새로운 경험의 크기나 심각함을 내려놓는다면 언제든 새로운 경험을 맞이할 수 있다. 새로운 시도를 하기 전에 현재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기다리고 싶을 수도 있다. 하지만 늘 하던 행동을 고수하기로 결정한 이상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 해답은 단순하다. 만약 삶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지금 당장 즐거움을 만끽할 작은 행동을 시작하라. 어떤 일이든 비용 대비 득과 실만을 계산해서 판단한다면 열정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시도하기 전에 깐깐한 평가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 실험하고 탐험하려는 동기는 저하되기 마련이다. 결국 몸을 사리게 된다. 티베트의 어떤 라마승이 미국을 처음 방문하게 되었다. 그는 평생을 고립된 수도원에서 보낸 사람이었으며 70대 초반의 나이였다. 누군가 라마승에게 물었다. 미국인의 삶에서 가장 놀란 부분은 무엇인가요? 그러자 라마승이 대답했다. 내가 제일 놀란 부분은 수많은 미국인이 자신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스스로 속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인들은 어떤 것에 끌려도 자신의 감정을 무시해버리거나 몸을 사리더군요. 라마승의 눈에는 삶의 속도나 발전된 기술, 풍족한 물질적 부 같은 것들은 보이지 않았다. 그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부인하는 것을 보고 놀랐을 뿐이다. 이것이 그가 본 서구 문명의 큰 비극이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호기심을 의심하고 억누르는 말을 하는 습관에 빠져 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헌신과 장기 계획이 필수라는 잘못된 생각을 부둥켜 안고 있다. 삶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세상은 너무나 역동적이다. 사람들도 저마다의 개성으로 가득하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미래도 있다.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분야를 탐험하면 좀 더 즐겁고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새로운 문을 열고 새로운 일을 한다. 성공하는 혁신가, 사업가, 창의적인 예술가들이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기회를 포착하게 만드는 요소는 무엇일까? 그중 하나는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왕성한 호기심을 갖고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끝없이 배우는 것이다.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했다. 창의성은 그저 대상들을 연결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창의적인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그 일을 해냈냐고. 아마 실제로는 별로 한 일이 없어서 약간의 가책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그저 뭔가를 보았을 뿐입니다. 그것이 조금 지나서 확신으로 다가왔을 뿐이죠. 자신들이 이미 가진 경험에다 새로운 것을 결합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경험한 것이 많고 그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본 것이죠. 연구에 따르면 혁신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흥미를 쫓으라 이렇게 격려하는 선생님이나 부모님, 주변의 멘토들에게 둘러싸여 성장한 경우가 많다고 한다. 통상적인 성취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 것이다. 어린아이들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를 즐긴다. 이것저것 만져보고 찔러보며 끊임없이 질문한다. 나름대로 실험을 통해 그렇게 세상을 배워간다. 아이들은 호기심에 앞서 스스로 충족할 능력이 되는지, 인격 형성에 도움이 되는지, 진로에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묻지 않는다. 단지 호기심을 행동에 옮길 가장 빠른 방법을 찾을 뿐이다. 하지만 자라면서 이런 태도는 현저하게 줄어든다. 그 대신 해야 할 것을 걱정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 4살 무렵까지 끊임없이 질문을 쏟아내던 아이도 6살이 넘어갈 때쯤엔 질문이 급격히 줄고 만다. 아마도 질문을 격려하기보다 지식을 전하는 데 중점을 둔 교육 시스템 때문이 아닐까 한다. 아이들은 호기심보다 선생님이 질문에 정답을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벌써 파악하게 되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정답을 말하고 똑똑하게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금방 알아차린다. 그러다 보니 능숙하게 할 수 없는 일 따위에 나서지 않게 된다. 어떤 일을 시작하고 끝까지 마치지 못하면 뭔가 크게 잘못한 일로 핀잔을 받는다. 괜히 나섰다가 질타만 받으니 좀처럼 많은 것을 시도하지 않는다.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나 잘해야지 라는 생각을 불러온다. 호기심을 의도적으로 꺾은다. 오지랖 넓은 자신을 스스로 자책하게 만든다. 많은 부모들 역시 자녀들이 예술이나 음악, 문학 같은 비실용적인 전공 선택을 가로막는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학생들은 미래에 확실한 보장이 없는 것들은 배울 생각도 하지 않는다. 어렸을 때 배운 생각들이 이렇다 보니 성인이 된 후에 호기심의 가치를 의심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제 어른이 된 그들은 어떤 새로운 일을 시도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는다. 이것이 내가 시간을 투자할 만한 일인가? 나한테 이득이 될까? 나와 부모님이 원하는 방향에 맞는 일일까? 만약 한다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끝없는 의구심이 담긴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사람들이 인생을 바꾸는 기회를 놓치는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기회를 찾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기회를 보지만 그것에 따라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호기심은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추구하게 만드는 내재된 메커니즘과도 같다. 흥미를 잡아끄는 것이 있을 때
기대하지 못한 흥분에 휩싸일 때, 관심도 없던 일에 갑자기 끌리게 될 때, 그럴 때 자신을 믿으라. 호기심은 행동을 이끌어내고 안내자 역할도 자처한다. 기타를 치고 싶다면 오랫동안 배우려는 결심을 할 필요조차 없다. 누구든 망설이지 않고 그냥 무작정 기타를 쳐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라. 실수를 한다고 해서 죽지는 않는다. 틀린 말을 하거나 어설픈 아이디어를 따라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실패를 피하려는 삶이 당신을 구속한다. 새로운 경험과 성장에 대한 기회를 차단해버리기 때문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는 잔인한 아이러니가 있다. 실패를 피하려는 것이 오히려 실패의 확실한 원인이 된다는 점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다양한 모습으로 변장해 나타난다. 게으름, 남의 성공에 대한 질투, 주의력 결핍, 우유부단함, 의심 등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재능이 의심되면 잘하는 것만 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사람들에게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이다. 자신의 전문성이나 능력에 의구심을 던질 만한 행동은 절대 하지 않는다. 시도하기 전에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인가? 내가 똑똑하고 능력 있으며 성공할 만하다는 걸 만방에 알릴 수 있을까? 라고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이다. 만약 지능이나 재능 또는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만 일을 한다면 지나치게 가혹한 태도가 당신을 제한할 것이다. 행동 하나하나를 자신이 능력자인지 아닌지 가늠하는 기준으로 선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초보자의 마음으로 임하면 선택 가능한 행동은 무궁무진하게 많다.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친구를 사귈 수도 있고 자신이 몰랐던 호기심을 발견할 수도 있다. 그저 그 순간의 기쁨을 만끽하는 그 자체도 의미 있다. 지금 뭔가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면 일단 즐기고 그 결과를 지켜보라. 결국 배울 가치가 있는 긍정적인 결과가 기다릴 것이다. 언어 도자기 공예 선생님의 실험 이야기를 살펴보자. 강사는 반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채점 기준을 설명했다. 채점 기준은 간단합니다. 도자기 50개를 만든 학생은 A를, 40개를 만든 학생은 B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룹의 학생들에게는 이렇게 말했다. 한 학기 동안에 만든 작품 중에 최고로 잘 만든 작품 한 점만으로 점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그룹은 양으로만, 또 다른 그룹은 작품의 질로만 평가한다는 것이다. 드디어 한 학기가 끝났다. 실험을 주도한 강사는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미적, 기술적, 섬세한 면에서 최고의 작품을 제출한 학생들이 모두 양중심의 그룹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다. 양중심 그룹에 속한 학생들은 더 많은 작품을 제출하려고 도자기를 수도 없이 빚었다. 그러는 동안 어느새 흙을 다루는데 점점 능숙해진 것이다. 한 점 한 점 빚어가며 실수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운 것이다. 반면 작품의 질중심 그룹의 학생들은 이화대조적이었다. 완벽하고 정교하게 빚은 도자기 한 점을 제출하기 위해 세밀한 계획을 세웠고 결국 대부분의 학생이 학기가 끝날 때까지 몇 점도 완성하지 못했다. 연습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실력도 나아지지 않았다. 성공한 사람들은 실수나 실패를 피할 방법을 찾는데 많은 시간을 쓰지 않는다. 오히려 능력과 지식의 한계를 드러낼 기회를 열심히 찾아다닌다. 이 행동은 그들을 무엇이든 재빨리 배우게 만든다. 그리고 미숙한 준비야말로 성장을 위한 최적의 조건임을 깨닫게 한다.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준비가 덜 된 것을 시작하지 않아야 할 신호로 여긴다. 그리고 계획을 새롭게 바꿔볼 궁리를 한다.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준비와 계획에 쏟아붓는 것이다. 곰곰이 돌이켜보자. 당신이 대부분의 사람들과 비슷하다면 당신이 가장 많이 성장하고
큰 성취를 한 때는 실수와 실패가 가장 많고 큰 장애물을 극복했을 때일 것이다.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잣대는 단 3마디 핑계로 표현될 수 있다. 난 시간이 없었어. 어떤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하는 것이다. 매일 저녁 일과에 변화를 준다고 생각해보자. 늘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TV 앞에 앉아서 멍하니 TV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일을 그만두고 산책하는 일이다. 물론 밖에서 돌아오면 피곤해서 평소처럼 TV 앞에 주저앉고 싶은 기분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일단 밖으로 나가서 걸어보라. 이내 걷기를 즐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직접 행동에 뛰어드는 것은 긍정적인 태도를 불러오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익숙하지 않은 일에서 편안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대중연설을 생각해보라. 아무리 철저히 준비하고 마인드 컨트롤을 해도 별 수 없을 것이다. 청중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처음 몇 번은 떨리기 마련이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떨리지 않을 때까지 기다릴 작정이라면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은 절대로 할 수 없다. 새로운 환경, 직업, 인간관계, 창의적 프로젝트를 하게 될 때도 마찬가지다. 불안함과 의구심이 가실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시간만 허비될 뿐이다. 진실은 바로 이것이다.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가 긍정적인 행동을 취하는 당신의 능력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좋아하지 않던 일에서도 놀라운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우리는 걷고 말하는 것을 배운다. 여자는 아이를 낳는다. 우리는 병든 아이들을 돌보느라 며칠을 꼬박 세운다. 매일 일어나 일하러 간다. 역경에 직면했을 때 행동하는 우리의 힘은 흐릿한 기분을 훨씬 능가한다. 그러므로 일시적인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고 기회를 잡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라.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종종 좋은 일이다. 미지의 영역으로 이동하여 자신을 확장하고 개인적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신호가 되기 때문이다. 아인슈타인이 말했다. 세상을 보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아무것도 기적으로 보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을 기적으로 보는 것이다. 시작하라. 다시 또 시작하라. 모든 것을 한 입씩 물어뜯어 보라. 나이를 먹을수록 사람들은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만들라. 일어나야 할 모든 일은 일어날 것이다. 그 일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완벽주의자가 되려 하지 말고 경험주의자가 되라. 운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먼저 마음을 풍요로운 대지로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기름지지 않는 메마른 땅에서는 싹조차 나오지 않는 법이다. 풍요로운 대지란 마음이 즐거운 상태를 말한다. 감사로 충만한 마음을 갖는 것이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일이다. 자신이 보고 느끼고 만지는 온갖 사물들에 대해 또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고맙습니다 라고 감사의 말을 전하면 몸과 마음이 즐거워진다. 작은 일부터 찾아보면 감사할 일이 수없이 많다. 미워하기보다 사랑할 때, 비난하기보다 감사할 때 진정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유지하고 목적 달성을 위해 원활히 움직일 때 소망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인간의 몸에는 위대한 보물이 숨겨 있다. 자그마한 그 보물 속에는 위대한, 정말 위대한 능력이 내재되어 있다.